유튜브 다등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교보문고 부모님 99,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요, 저기 교보생명의 재무설계 센터 그쪽에 세미나 강의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강의를 하러 가고 계신데 어떻게 많이 준비하셨나요? 항상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결과는 장담 못하겠어요. 브이로그가 이렇게 심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았어. 네, 그럼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강의 주제는 뭐였죠? 강의 주제가 뭐였죠, 팀장님? 오늘은 실제 투자자들 대상으로 어떤 매입 매각에 대해서 직접적인 컨설팅과 그 다음에 지금 그 경쟁력 있는 매물 소개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전에 유용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은 얼만큼 준비를 하셨나요? 강의는 1부는 이제 신상현 팀장님이 약 한 50분 정도, 그리고 2부는 제가 이제 실매물 위주로 한 50분 정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추가로 뭐 반응 좋으면 뭐 Q&A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이번이 세미나 정확히 강연이 몇 회 차인가요? 너무 많아갖고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 들어서 좀 거의 월별 한 번씩, 두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네, 생각보다 고객들이 이렇게 빌딩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여기는 뭐 항상 막힙니다. 여기 노년역인데 여기 좌회전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아침밥 안 먹죠. 안 먹고 오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저도 안 먹죠. 근데 꼭 드시는 것처럼 물어보시길래. 팀장님은 드셨나요? 밥 좀 주세요. 배고픕니다.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보생명 웰스 매니저 상대로 그 간략한 그 부동산 시장 동향이라든지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면 되는지 뭐 기본적인 교육 같은 걸 했다면, 이번 강의는 실질적인 그 손님,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 꼬마 빌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 뭐 100억 언더 위주로, 뭐 많으면 뭐 200억 언더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가 이거 또 일정이 잡히고 나서 또 교보생명 다른 지점 쪽에서도 좀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만 한 3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지 예상은 했지만 직접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건 처음이네요. 팀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비공개 시장에서 공개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은 매물이나 이런 혹은 전문적인 지식은 중개사들이나 건축사 이쪽에 라인 그 정보들이 더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도 그렇지만 투자자들도 항상 배움에 목말라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저부터도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들어가니까 좋은 시간들은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교보타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교보타워 가본 적 있죠. 네. 책 사러 많이 갔습니다. 책 사러 많이 갔고, 또 우연치 않게 한번 교보 관계자랑 좀 친분이 있어서 내부도 한번 봤어요. 근데 겉에 봐도 웅장하고 멋있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잘 지었어요. 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저도 여러 대형 건물도 많이 가보지만 교보타워는 진짜 인정합니다. 네. 강남 노년 쪽에서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겠죠? 랜드마크죠. 그 건너편에 그 어반하이브 건물, 일명 저희 뭐 땡땡이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은 외관은 훌륭하죠. 예, 뭐 상도 받았고. 근데 제가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내부 들어가 보면 교보타워가 훨씬 쾌적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럼 이따가 내부 구경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해보시면 역시 교보구나, 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어떻게 팀장님은 교보타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가본 것 같아요. 일단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퀴즈너스 서브라는 그 샌드위치 집이 들어왔을 때 그게 교보타워에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샌드위치 먹으러 네. 교보타워로. 약간 먹방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예를 들어 강남역 출구 쪽을 하게 되면은 참 사람들한테 치이는데 이쪽에서 만나게 되면은 뭐 사람들도 많이 없고 내부 커피숍에 앉아있기도 좋고 그래서 종종 약속 장소로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역시 사람들이 생각보다 책을 안 읽는다는 반증인가요? 저게 그 땡땡이 건물인가요? 네, 저게 이제 어바나이브 건물. 근데 카메라에 잘 안 잡히네요. 이쪽으로 제가 받았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딩중개법인의 신상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를 좀 맡게 됐고요. 오늘 이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두 강의가 모두 끝나신 후에 질문점은 이제 따로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저는 그 ERA 상업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 좀 유명한 네모라든지 아니면 빌딩 중개법인 이런 데서 많이 업무를 좀 진행해 왔고요. 뭐 커피빈이나 스타벅스 이런 앵커 테넌트도 담당자분과 많이 컨택을 해서 업무를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시행 부지들 뭐 400평, 500평 되는 땅들도 많이 하고 작은 것들도 뭐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많이 했었고, 이 업무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매입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진짜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는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건물 매입을 권유를 할 때는 크게 저 같은 경우는 6가지를 중심을 두고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황금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팔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로를 많이 끼면 낄수록 그 건물의 가치는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건축 쪽에서 4m 도로를 낀 거와 6m 도로를 낀 거는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업지 땅이라도 만약에 4m를 꼈으면은 2000제곱이니까 한 600평 이상의 지상 연면적 못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선 제한에 걸리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로를 많이 낀, 그러니까 10m 도로 같은 걸 낀 상가주택 같은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트렌드가 워낙 빨라요. 사실 저희도 놓칠 때가 있는데, 뭐 쉽게 예를 들면은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참 대단했었지만 지금은 경리단길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경리단길에 투자하면 속된 말로 좀 속상하죠. 그래서 상권은 죽지 않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홍대, 뭐 건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상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송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송파동, 석촌역 이런 쪽이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권을 찾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이 상권 같은 경우가 황금성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가치는 뭐 우리 뭐 뉴스만 봐도 굉장히 많은 얘기 나올 거예요. 뭐 어디에 GTX가 뚫린다, 뭐 어디에 뭐 지하철이 새로 들어온다, 근데 뭐 어디 신도시 들어온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투자하면 10년 동안 속상합니다. 안 돼요. 그거는 신도시라는 거는 기반 시설이 여러 가지 완성될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를 본다는 거는 단시일 내에 황금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10년 이상 보유하고서 긴 호흡을 가져갈 거냐,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인, 이게 참 건물주도 임대인들이 참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력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중개사,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뭐 건축 기사라던가 설계사들,
세 번째 은행 지점장들, 이 세 명을 그냥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시면 그림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직접 대출 은행에 알아보러 가셨는데 사실 요즘에 금리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접 알아보셨을 때 금리가 3.8% 나온다면 저희는 3.3%까지도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올 초 같은 경우 제가 저희 손님한테 1.9%까지 맞춰 드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중개사들도 이 은행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커넥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개사들 잘 선택하셔서 자기 직원이라 생각하고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채용 안 해도 되잖아요.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협력인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하셔가지고 재건축을 하시던 리모델링을 하시던, 요게 지금 꼬마 빌딩 쪽에서는 특히나 이 전략을 구사를 안 하시면 안 되죠. 이걸 한 3번 정도 갈아타시면 큰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빌딩 관련된 그 중개 법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뭐 원빌딩, 리얼티 코리아, 뭐 시너지, 뭐 아시는 회사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한 5,000명 정도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매도자분들 또는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많이 만나면서, 사실 저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신문, 뭐 다른 그런 부동산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나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 말고, 제가 직접 손님을 만나면서 그 손님이 실질적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앞에 뭐 동향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짧게 설명할 건데, 실매물 위주로 실제 지금 손님들이 검토하고 있고 팔고 있는 그런 매물들을 제가 한 10개 정도를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면서 과연 손님 5,000명 만난 사람은 이 물건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 내용들은요,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빌딩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주었던 그런 내용들, 키워드를 제가 좀 모아봤어요. 사실 이거보다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여기 보시면 다 익숙한 단어들이죠. 뭐 정부 규제도 있고, 뭐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증가한 것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그럼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금리 이슈도 있고, 뭐 정부에서 세금으로 뭐 세금, 뭐 내지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 지금 24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못 막았어요. 그렇게 많은 고강도 정책을 냈는데도 막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내가 이 건물을 갖고 싶고 아파트를 갖고 싶고 빌딩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이 수요 공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에 뭐 금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요것도 좀 이슈는 있습니다. 보통 매도자분들이 내가 건물을, 저희가 이제 요 건물 매각하시나요? 라고 전화를 드려보면, 나 선거 끝나고 한번 이거 내놓을 거야, 뭐 요런 말씀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거가 대선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매도자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이런 매수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5대5 정도였어요. 파는 사람 5, 사는 사람 5.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8대2. 파시는 분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중요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그 기대심이
기대 인플레이션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거라는, 빌딩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알고 물건을 보셔야 내가 이 건물이 뭐 대지가 어떻고 뭐 골목이 몇 미터고 뭐 건물 컨디션, 이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에 물건이 없다. 근데 내가 꼭 건물을 사고 싶으면 좀 더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예, 그리고 건물이라는 거는 내가 이 건물,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어쨌든 1등을 해야지만 그 건물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저희한테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강남에 있는 수백 개의 중개법인에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카톡 하나면은 물건을 그냥 쉽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 임장 가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나 같은 경쟁자가 한 적어도 50명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이거 좋고 살려고 딱 보면 금액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저번 주에 팔렸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릴 제가 실매물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지만 뭐 지금 다른 데서 오늘 계약을 다른 데서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제 팔렸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다 살아있던 물건이에요. 예. 그 전에 이제 연예인 투자 사례를 먼저 제가 풀고 가겠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건물을 왜 사고 좋아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연예인들이 왜 건물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그죠? 예. 인기가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소득이 끊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상품을.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미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건물, 내가 언제 뭐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터져서 일자리가 끊길 수도 있고 이런 불안감에서 항상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 분들인데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에도 잘 될 거라도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사는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인기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이런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32억에 역삼동에 있는 건물을 샀었어요. 그 당시 시세로서는 조금 비쌌습니다. 예, 비쌌지만 이분은 그냥 사셨어요. 예, 사시고 이것들은 다 올해 거래가 된 것들이거든요. 세 가지가 203억에 예, 올해 그 3월에 매각을 했어요. 그럼 매각 차익만 한 71억 정도. 예. 그리고 하정우 씨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73억에 사서 119억에 올해 또 매각을 했고요. 한 45억 정도가 남았죠. 예. 그리고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도 이분은 좀 보유 기간은 좀 길었는데 한 110억 정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물을 사고 뭐 한 게 없어요. 뭐 아까 앞서 강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신축을 해야 가장 많이 시세 차익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사고 그냥 냅뒀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 건물을 사고 이 건물을 사면서 뭐 이거를 내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뭐 부시고 다시 신축을 이런 생각을 애초에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뭐 장기화 지속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위치들이 다 좋거든요. 예. 이게 뭐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역삼동 그 상업지 쪽에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위치만 좋다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좋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요 화곡동 스타벅스거든요. 사실 화곡동은 뭐 올해 좀 거래 건수가 많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쪽으로는 빌딩 투자를 원래 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샀던 거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안고 사신 거거든요. 예, 또 스타벅스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서울 시내에 스타벅스 매물이 없어요. 예, 없고 이거는 앞으로 다시 사기 힘들다. 경기 수도권 쪽으로는 이제 DT 매장으로서 좀 거래는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희소성 때문에 사시는 분도 이걸 아마 샀지 않았을까. 예.
오늘 강의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이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 와중에도 지금 뭐 금리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의 이 건물을 갖고 싶겠다는 그 욕망, 그건 막을 수 없겠구나. 네, 그리고 너무 또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메모도 많이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너무 저도 재밌게 잘 했습니다. 더 좋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못한 점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마 이게 시간이 길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풀어드릴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아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을 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희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고객분들과 함께 계속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 다 식사 안 하셨을 텐데 그 식사는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으려고. 밥 먹으러 갑시다. 비싼 거.